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조미정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혜영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최재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주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엄성희 안중보건지소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243억 444만 4천 원에서 7억 8,826만 2천 원이 증액된 250억 9,2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세입 증가입니다. 154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75억 9,051만 9천 원에서 5억 2,261만 원을 증액한 281억 1,3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가정방문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5억 3,72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중 도비 4억 2,981만 5천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80만 원을 증액한 3억 20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조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안은 2026년 평택보건소 세입 예산은 286억 4,761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세입 예산 242억 3,694만 4천 원보다 18% 증가한 44억 1,06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가예방접종 사업, 암검진 사업 등의 보조금 수입액의 증가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2026년 세출 예산안은 294억 1,070만 원으로 2025년 당초 세출 예산 265억 3,170만 4천보다 11% 증가한 28억 7,8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예방접종 사업, 모자보건 사업 등의 확대 및 국도비 변경 내시 반영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운영입니다. 청소 근로자 인건비, 청사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보험료 등으로 4억 3,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85억 8,6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코로나19 백신 구입비 및 접종비로 20억 1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보조금 2억 3천만 원,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기관 보조금 1억 원,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지원금 2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보충식품 구입비 등으로 6억 2,25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조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사업 운영비, 장비 구입 및 통신비 등으로 2억 6,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조 암검진 사업은 국가암 조기검진비로 13억 4천 3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모자보건 지원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출산 축하 지원금, 전동 유축기 구입비 등으로 16억 6,8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환 사업으로 16억 8,631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추가형 사업으로 2억 1,18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 수정 시술비 등으로 15억 7,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산후조리비 지원금 1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하단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2억 8,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8억 1,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정신응급대응 공공병상 운영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병상 보존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기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서 사업명이 변경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우울, 불안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 대한 심리상담비로 3억 4,59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광고비 등으로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치매 안심센터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치매센터 운영비, 조호물품 구입 등으로 4억 5,2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관련입니다. 313조 공공보건기관 시설관리 및 조직 운영은 청소 근로자 인건비, 청사 임차료, 구급차 구입비로 6억 3,0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조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은 출산 축하금, 축하 지원금, 임산부 영양제 및 전동 유축기 구입비 등으로 3억 7,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30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중보건의사 4명과 공무직 근로자 22명에 대한 인력 운영비로 11억 42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 행정사무비, 업무 추진비, 여비 등 기본 경비로 3억 2,1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보건소 예산안은 상임위 심사 결과 변경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우리 소장님을 이하 우리 과장님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보건소 이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 이제 세입이 기존 예산 대비 한 7억 8,800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죠. 세출도 이제 5억 5천 정도, 5억 2천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근데 이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사업 지금 이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추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왜 이런 건가요? 그 산모 신생아 그 산출을 잘못하신 건가요? 도에서 매번 기본 예산을 내려주는데 한 2달치 정도가 조금 부족하게 내려오는 상황이 계속 한 2, 3년 정도 이제 지원이 근데다가 올해는 지원이 많이 늘어났어요. 미숙아인 경우에 기존에는 한 명씩 건강관리사를 주던 거를 2명을 주고 또 기간도 늘려주고 그러니까 네. 다 또 신청을 많이 해서 그 이용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모자름의 폭이 더 커졌습니다. 미숙아를 지원하는 거를 2명 지원하고 미숙아나 다산 이제 쌍생아들 이상을 도우미를 1명씩 주던 인원을 더 2명씩 주고
인원 날짜도 더 지급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래서 예,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금액이 또 다산아인 경우에는 날짜가 많아지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지원 금액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지원액이 더 빨리 부족해진 거죠. 네. 이번에 이제 추경에도 5억 3,700을 추가로 편성하셔가지고 19억 6,700이죠. 전체 예, 예. 예산이. 근데 이것도 지금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예, 예. 올해 이것도 예, 의원님들의 저번에 저기를 허가를 받아서 네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는 먼저 지급을 했고요. 요번에 이제 요 예산 확정되면 나머지 10이 지급하고 나면 이제 10월 말 정도까지는 되는 거고 11월, 12월 분이 사실 부족한 상황이 또 돼요? 상황입니다. 예.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다는 건데. 도하고 보건복지부도 요번에 막 좀 집회도 있고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지급 대상 같은 경우를 조금 그 전년도처럼 조금 이제 미수가인 경우에 2명씩 지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로 조금 이제 돈이 더 늘어나진 않으니까 그 안에서 조금 지급 비율을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만 통보받았습니다. 그럼 예산을 늘리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지원하던 걸 줄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시스템이 뭐 어떻게 정산해서 어떻게 지급합니까? 도비가 80%고 네, 80%, 저희 10위가 80대 20인데. 20%인데요. 이게 이제 한국 보건복지 정보원에다가 저희가 예탁을 하면 네. 이제 소비자들이 사용한 것만큼 거기에서 그 업체로 돈을 주는 그러니까 그게 상황입니다. 뭐 월 정산입니까? 아니면 뭐 분기 정산 어떻게? 이제 매달 청구한 정산? 거만큼 한 보름 정도나 뭐 21분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청구한 거에 대해서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보통 그럼 15일에서 20일 정도 모아서 청구하면 지급되고 바로 예, 보통 그런 이제 상황이다. 예, 예. 근데 지금 이 예산을 다 해도 2달치가 모자라고 지금 저 본예산에도 있던데 예. 내년 본예산에도 금액이 이만큼 안 되더라고요. 예, 예. 제가 보니까 그러면 또 모자랄 거 아닙니까? 지급 대상을 하나도 변경을 안 하면 올해랑 똑같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지급 대상을 조금 이제 복지부에서 이 문제점을 알고 있어서 약간 변경하겠다고는 지금 경기도하고 간담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지급 대상자가 한 1,050명 됩니까? 여기 예, 임산부 숫자가 숫자하고 1,050 이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 태어난 숫자하고 같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1,050명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 되면 또 내년도도 지금 뭐 예측을 할 수 있나요?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상자가? 임산부 숫자만 가지고 다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대략? 예, 신생아 출산율이 지금 1% 정도 되니까 그 확실히 뭐 줄거나 늘지 않으면 올해랑 비슷하다고 비슷하다. 예측을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도에서도 이걸 또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도와 협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좀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제 26년도 이제 예산 세입이 이제 한 44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보면 이제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3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코로나 예방 접종은 좀 줄었고요. 11억 올해 대비. 그다음에 이런 이제 국고 보조금이 이제 좀 한 44억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출도 한 62억 정도 올해 대비 62억 정도 증액 편성이 돼서 한 47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지금 뭐 상임에서 감액된 건 없더라고요. 다 없는데 예. 궁금한 사항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국가예방접종 사업도 지금 한 20억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유가 21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그 이게 지금 국가예방접종 뭐 대상자가 늘어난 건가요? 네네 내년도에 예.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그 HPV라고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자궁경부암은 지금 여아 12세 여아한테만 접종을 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3분기부터 남아까지 확대 운영할 예산입니다. 예산이 추가돼서 내려왔고요. 인플루엔자도 12세 기준으로 했던 거를 14세까지 확대 운영하는 예산으로 확보돼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 대상자가 확대돼서 좀 네네네. 예산이 한 20억 정도 늘었다. 네. 그런 말씀이네요. 올해 지금 10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한 88, 86%? 네. 예, 뭐 올 말이면 다 지출, 예, 예, 예. 다 지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47페이지. 지역 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는 이제 추경, 2회 추경까지 1억 천을 좀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는데 지금 올해는 2억 3천으로 좀 편성을 하셨어요. 네. 보면은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 두 개소에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네. 그 뒤에 보면 또 보조금 지원 그거는- 또 있습니다. 인센티브 페널티 해가지고 박예병원에 또 네. 1억 정도 지원하는데 이 등급이 같은데 금액이 좀 틀린가요? 앞에 거는 응급의료센터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종합병원급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뒤에 거는 응급의료기관. 아, 네네네. 병원 급에 따라서 네네네네. A 등급이 이제 2억을 지급을 하나 봅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 예. 이게 보면 이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페널티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 금액을 삭감합니다. 삭감하는 거예요? 네네네. 페널티가? 예. 그러니까 지원해 주던 금액을 삭감한다? 네. 그래서 그게 페널티예요. 이게 그 어떤 이제 뭐 평가 기준이 있겠죠? 네, 모 병원에서 보완 인력하고 휴게 시간은 연계돼서 대체 인력이 필요한데 네. 그거를 안 내놓으셔 갖고 거기서 점수가 안 돼서 하향됐습니다. 아, 하향돼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거긴 지원을 못 받는 네, 게 되는 그 거예요. 평가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질청에서 어디요? 질 질병관리청. 예. 그게 이제 A 등급은 2억이고 B 등급은 얼마입니까 혹시나? B 등급, C 등급 이렇게 했나 봐요. B등급은 1억. 1억. 네. C 등급은 3천만 원. 네네. 그래서 그 평가는 질청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이제 직접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 보시면 그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 관리 서비스가 있는데 국비 70% 사업인데 네. 이게 이제 등록 대상자가 59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네, 저기 맞습니다. 하나 보죠. 예, 예. 어떻게 등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우선은 65세 이상 어르신이어야 되고요. 네. 스마트폰을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AI, IoT 4차 산업과 관련돼서 하는 거라 네. 스마트 기기를 사용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체력을 조금 체크를 합니다. 허약 체질 있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한 다음에 등록을 시켜서 저희가 이제 미션을 드리면서 건강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이렇게 방문을 하나 봐요. 네. 그 아니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네. 몇 분? 그래서 이제 송탄, 평택, 안중 나눠서 각각 하는 거예요. 네. 592명뿐이 안 되길래. 근데 이제 그거는 1년이고요. 네. 이게 이제 6개월 동안 등록을 해서 하고 자가로 또 6개월 하면 그 다음에 또 신규로 또 등록이 신규로 되시는 등록. 할 1년만 수가 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1년만 하고 신규로 등록하고. 네네네네. 여기 보면 사업 차량 임차비가 6대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는 저희 방문보건 간호사 분들이 방문도 나가지 않습니까? 간호사들이 방문 나가는 네네네네. 그런 그 데 사용하는 거예요. 차량입니다.
88페이지 모자보건 지원 88페이지 이게 보면 이제 올해 22억 정도 추경 포함해서 예산이 22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내년 요구액은 16억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뭐 이 예산은 네. 줄은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저희 시 재정상 상 조금 그렇게 이제 내년도에 추가 추경에 추가로 하신다. 네, 필요하신 할 부분들은. 예. 지금 현재 임산부 등록자 수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088명 네네. 인가 봅니다. 저희 시가 부족한 부분은 그래도 경기도 전국에서 또 그렇죠. 출산이 제일 네, 높잖아요. 출산율이 예. 높아서 예. 많이 등록.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세우신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산모 신생아 관리해 가지고 올해는 16억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아까 추경이 얼마였죠? 19억 거의 20억 됐는데 이것도 좀 모자라게 그렇죠? 도비가 이제 80% 사업인데 예. 이것도 이제 도에서 그 추경에 내려오면 추가로 하실 계획이신 거죠? 네. 이 부분 지금 계속 문제가 많이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협의해가지고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문. 네, 이거는 그럼 혹시 도에서는 이 매칭 비율을 좀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저 계획은 없어요? 8대 2인데 7대 3이나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예산이 많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아직 요 예산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 변경하겠다고 내려온 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07페이지 보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 이것도 85% 도비 사업이고 그런데 이거 지금 올해 대비 지금 뭐 배 이상 예산 이건 또 증액이 됐어요. 증액 편성이 됐어요. 도비가 107페이지죠. 이거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네. 도비 전환연하고 추환하고 통합이 된 거예요. 도비 사업이 두 개가 예예예. 전환 사업하고 추가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예산이 많이 그래서 늘어나. 많이 예예예. 그럼 전년하고 비슷하다는 네, 부분인 네, 거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에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정신건강 고위험군 약 540명이라고 지금 이분들한테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지금 우리 시의 전체 파악이 된 대상자인가요? 아 전체 파악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본인이 희망해서 시설을 이용해서 상담을 받은 하신, 분들 예. 시설을 이용해서 네네네. 그럼 그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더 있겠네요. 있을 수도 더 있겠네요. 시설에서 상담해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이 정도. 네, 이거는 이제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됩니다. 질환? 정신질환, 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병원 치료가 우선이고요. 네. 이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은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그 우울이나 불안, 네. 이렇게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간단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전문 상담가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위안을 받고 거기 안에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8회기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8회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8만 네, 원씩 네. 해서. 네, 네. 이건 이제 바우처를 네, 네, 맞습니다. 지급해가지고 그거는 뭐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아, 저희 관내에 그 마음 심리 상담 센터로 등록되어 있는 분 중에 저희 남부 기관에 13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네네. 북부는 이제 4개소고요. 예. 그 13기 기관들에 내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건 가서- 내가 주소지가 평택이라고 그래서 평택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어디나 가도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서울에 가서 하고 싶다 그러면 서울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나? 우리 평택 내 남부 지역에 13개 기관이 등록이 돼 있으셔서
보통 1급, 2급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이들 좀 이용하시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8회를 이용하는 네. 거네요. 한 번 할 때 8만 원씩 해서. 네, 맞습니다. 이 보면 이제 올해 예산 이제 추경에 2회 추경까지 한 1억 3천 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본 예산 이제 올해 본 예산 4억 1천이었는데 한 2억 8천 정도 됐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올해는 좀 이제 그거에 비해서 많이 이제 증액이 됐죠. 네, 네. 그럼 올해는 몇 명 대상으로 했습니까? 인원이 좀 작았겠네요, 그럼. 지금 현재 올해는 사실 예산이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7월 달까지만 신규자를 받고 8회기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하반기에 그래서 신규 접종을 접수를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하반기에 추가로 접수 못 네, 받았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만 하고 도에서도 사업을 종료했다 그런 말씀이네요. 네. 보건복지부나 도에서도 이제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 더 증액해서 올해는 좀 증액해서 네, 그러는 네, 네, 네. 거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이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고 이 치매 치료 관리자 이제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치매 환자에게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이 이게 뭡니까? 치매 약제비 및 진료비, 본인 부담금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해 준다. 네, 네, 네. 그러니까 3만 원씩 네, 네, 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약제비를 지원해 약제비 줍니다. 지원해 주는 근데 사업입니까? 병원에서 치매 환자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실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이제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거예요. 140% 이하 가정은 가정에만. 네, 네, 네. 그게 지금 그분 그렇게 대상되시는 분들이 594명. 네. 올해요? 올해 저희가 1,004명. 1,004명이고 송탄이 636명에서 1,640명입니다. 1640명이에요. 예, 예. 토탈. 네, 네. 근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은 594명으로 돼 있는데. 아, 이게 또 3만 원인데 딱 3만 원이 기준 마지노선이고요. 네. 조금 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3만 원으로 우선 산출 기초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4명이라면서요.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594명 돼 있. 아, 그러니까 네. 그 3만 원 맥시멈까지 나오시는 분이 적은 거죠. 아, 그러니까 금액만 이렇게 편성을 네, 하신 네, 거다. 네, 네, 네. 그 대상자 1,004명은 다 네. 혜택을 받는데 네, 네, 그 네, 말씀이네. 네, 네, 네. 만원 만원 그렇죠, 나오시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매월 약을 타실 수도 있고 네. 타시지 않을 수도 네,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예,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자 1,004명은 다 지원을 받으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산출할 때는 이렇게 금액 예, 뽑아내서 예, 이렇게 예, 했단 예. 말씀이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네. 항상 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는데 내년에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장현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효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 아까 우리 최장 의원님이 뭐 자세히 또 질의를 하셔갖고 그 뭐 궁금한 게 지금 그 25년도 우리 3차 추경 이제 하셨잖아요. 지금 마무리 추경인데 그 송탄 보건소에는 그 뭐 의료법 또 마약류 관리법 뭐 모자 보건법 위반 과태료가 그 추가로 세입으로 잡혔는데 평택 보건소는 내역이 없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서 그 부분은 전에 뭐 2회 추경이나 뭐 다른데 아니면 뭐 이거 예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신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저희는 우선 올해는 추경에 넣을 만한 그 위반 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세외 수입을 한 178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게 없고 경기도 그 초등학생 치과 조치 사업은 뭐 도비하고 매칭 사업인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게 꽤 오래된 사업인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해서 전체 4학년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냥 구강 검사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오래전에는 그 우리 아이들 그냥 구강 검사만 해줬는데 약간 단계적으로 좀 지금은 그 치료해주는 부분도 좀 더 확장됐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반 학생은 뭐 48,000원, 뭐 장애 학생은 63,000원 뭐 이렇게 해서 차등해서 지원도 더 늘어나긴 했는데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학생 수가 이렇게 어쨌든 인구 전체 인구는 줄어도 평택시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 청년층이나 그 출산율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인데 왜 그 대상 저기가 약간 그 2,435만 원이나 삭감해서 감해서 편성하셨는데 뭐 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사실은 그 좀 이제 보험, 치아보험도 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들으신 분들은 굳이 국가에서 해주는 이 검진을 안 하시고요. 그걸로 하시는 경우가 좀 그러니까 많이 뭐 흔히 있고요. 말하는 실손보험이나 뭐 네네네. 그래서 일반인 학생들한테 지원해주는 숫자는 이제 그래도 예, 국가에서 해주는 사업을 또 시행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어린이 뭐 하여튼 네네. 치아보험이나 건강보험 들어서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대상자는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 부분을 신청해서 예, 하시는 맞습니다. 부분은 네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어느 정도 정산을 해보니 이 정도면 12월까지는 집행하는데 문제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아까 우리 최재형 의원님이 자세히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거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것 때문에 추석 즈음에 아주 문자 아마 전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아마 뭐 아니 뭐 그게 뭐 보건소장이나 뭐 과장님 탓은 아닌데 이제 이분들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나 또 뭐 이 급여를 받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뭐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체불이 되다거나 미지급이 되면 굉장히 어렵고 더군다나 뭐 추석 같은 데는 쓸 용도도 많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말씀 듣고 되게 안타까웠고 또 그래도 다행히 뭐 이렇게 긴급히 저기 해서 했는데 그래도 좀 시기가 조금 늦어져서 하여튼 좀 안타깝긴 한데 요거는 좀 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국비를 좀 새로 매칭한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직은 없는 거죠. 예, 아까 이게 도구비 사업이라 아직은 이제 도나 뭐 충청도 이 자치단체 이제 직할시 특별시 이렇게 단위로 하는 거여서 지침 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했지만 재원 자체는 다 각 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여서 어쨌든 우리 그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이걸 전체가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 일정 부분에 뭐 광역시나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일괄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또 부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돈은 생전 그 예산 편성을 할 여력이 안 되거나 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라도 좀 이 지급이 미지급되는 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은 뭐 무슨 사업인지는 알겠고요. 근데 마음 투자보다는 마음 치유 뭐 이런 게 명칭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로 변경됩니까? 명칭이 바뀌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26년도 추경
아니 26년도 본 예산 가지고 몇 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을 쭉 보면 뭐 좀 일부 감해진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는데 그 특히 그 평택 보건소의 신규 편성 중에 장애인 건강보험 전달 체계 국비인데 이 자체 사업이 국비 전환해서 이게 재활시 이용자 수 3,983명. 그래서 26년도 예산이 2,600만 원이 생겼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장애인 건강보험 전달 체계 국비. 장애인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제 올해는 이제 국가에서 그동안 통합 건강 사업으로 지원해 주다가 올해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장애인 재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국비를 아예 없애버렸었거든요. 25년도에. 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한 500만 원 정도 세워서 그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인가 이런 걸 했었는데 요게 내년도에는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 체계로 해서 국비가 다시 산정이 돼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산료 85% 지급했다라고 그런 거는 올 예산안을 여기다 이제 기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에서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국가 예방 접종사 국비인데 이게 증감한 액수가 한 22억이나 증감했는데 네. 이 증감에 대한 어떤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PV 그거는 자궁경부암 여아들만 낳아도 12세 여아만 아까 낳던 거를 설명한 거. 남자까지 이제 네, 확대. 네, 네. 예. 그리고 인플루엔자를 14세까지 확대.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그 안중 보건지소에 보면 공공보건기관 시설 관리 및 조직 운영 이걸 한 9,689만 원이 늘어나서 한 6억 3천 정도 잡혔어요. 네. 요거는 어떤 부분에 그 예산이 늘어난 거죠?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올 12월에. 그래서 이제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편성된 이 내역이 새롭게 추가된 인상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25년도가 계약 만료. 네. 다시 26년도부터는 몇 년간 계약하는? 5년간 계약했습니다. 5년. 그러면 원래 이제 우리 시의 계획 중에 그 안중 보건지소 건립이 있잖아요. 그러면 26, 27, 28, 29, 30. 그럼 2030년도까지는 완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안중 보건지소 설립 계획은 어떻게 그 예산부서나 사업 그 실제 그 공사 뭐 추진한 녹색 건축 사업과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논의된 게 있나요? 잠정적으로는 저희가 안중 출장소 부지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중 출장소가 화양지구로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부문예회관에서 건축 후에 그 중간에 저희가 그 부지나 이런 투자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안출 위치나 뭐 이런 저희 보건지소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결정할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31년 이후로 돼 있긴 하지만 약간의 변수는 있을 듯합니다. 근데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각각의 그 우리 시의 그 연도별 예산 투입이나 그 계획들을 좀 이렇게 각 뭐 실소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안중 보건지소 건립이 예산 편성은 이제 이해가 돼요. 이제 29년도에 6천만 원 정도 해서 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시든지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 투자액으로 여기 액수가 보면
거의 280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그러면서 총 뭐 사업 규모를 286억 뭐 정도 잡은 것 같으신데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겠어. 근데 그 앞에 사업 내용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안중보건지소 건립 23년도부터 31년도 위치는 뭐 서동대로 1531번지 뭐 부지면적 연면적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사업 개요를 보면 31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의 기간을 협의가 좀 하고 제 논의나 검토를 하셔서 정확히 언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언제 사업이 종료될 건지, 그럼 예를 들어 뭐 타당성 조사를 28년도에 하겠다면 실제 28년도부터 뭐 사업 기간을 잡으실 건지 어떻게 해서 주민분들한테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되냐, 신뢰할 수.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의원님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 이렇게 거짓말쟁이다, 정치인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홍산 보건지소 안중 보건지소 짓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계획까지 제가 그냥 그 전에 들었던 기억으로는 한 2030년도나 31년도까지는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고 늦어도 그 정도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상 가보면 그때 착공을 하면 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앞뒤가 이렇게 안 맞아버리면 차라리 우리가 이거는 좀 늦어집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뢰가 있는 거고 진짜 예산부서나 기획부서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거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땡겨서 뭐 이렇게 좀 검토나 이런 게 좀 돼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업은 아닌데 대부분은 연례적인 예산 반복 사업을 잡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그 평택 보건소 이전도 그래요. 25년도부터 이제 29년도인데 과연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가능한 건지 그러려면 시청이 이전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근데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한 점검 속에서 실제적인 예산이 어느 시기에 투입돼야 할지 그리고 평택 보건소를 현재 있는 거가 그거의 건물을 또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논의들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사실 평택보건소 되게 불편하거든요. 짓고 또 새로 졌기 때문에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올해도 됐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여기 이제 중장기 계획에도 나오고 우리 예산안이 나오는데 올해 이 부분 26년도 거가는 이게 23억인데 이거는 예산안에 이번 담았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고 거기서 짓고 나면 이제 보건소에서로 이관돼서 관리하실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계속 그것도 관리해요? 그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뭐 아직 결정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산후조리원 뭐 공공 서비스나 뭐 이렇게 도우미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가 그걸 또 별개 부서가 하는 부분은 근데 이제 문제는 인력이나 그에 따른 부분이 정확히 지원되고 이제 배정돼야 되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좀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연관성과 유기성이 좀 있는 해서 좀 산후조리원이 잘 평택에 어찌됐든 공공산후조리원이 처음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일부 부서에서는 서로 일이 생기면 서로 하시려는 것보다는 좀 서로 안 하라는 일부 부서들도 있으니까 그런 고민들 포함해서
잘 좀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 미래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평택에서 태어나기를 좀 바라면서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손남영입니다. 평택보건소 뭐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그 평택보건소 예산이 내년도 본 예산이 294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가 265억 정도 됐어. 약 한 28억 정도, 28억 7,800만 원 정도 증감을 했고, 이 비중, 이 금액의 국비 비중이 몇 프로 정도 되죠? 83%. 도비는 국도비 포함해서 아니 국비. 요즘에 그 도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계속해서 감액돼서 이렇게 통보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워줘야 이 사업이 되는 건데, 뭐 우리 평택시도 지금 예산이 넉넉치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294억에 대한 예산 중에서 뭐 약 한 2, 30억이 도비가 감액이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죠? 평택시에서? 그 사업을 축소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 빼야 되는 건가 어떻게 돼요? 저희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일단 도청 방문하고 그 상위 기관인 보건복지부도 방문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도 좀 안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경우도 조호 물품비나 이런 게 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제 물품 같은 거 지급 수량이나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하는 편입니다. 뭐 어쨌든 뭐 우리 평택보건소 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보건사업과도 굉장히 사업이 많고 건강기지과도 사업이 많고 한데 어쨌든 뭐 평택보건소의 어떤 사업량이나 송탄보건소나 안중보건지소나 안중보건소는 어차피 뭐 평택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해 주시는 거고 송탄보건소나 그 맥락으로 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뭐 얼마 전에 예산과 제가 그 과장님하고 간단히 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 연말 안에 120억을 반납해놨다 뭐 이런 또 요구 사항도 있었다고 좀 난감해하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평택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그냥 무조건 뭐 사업 세웠으니까 내려올 것이다라고 예측만 하시지 말고 좀 준비를 좀 하시는 것도 갑자기 뭐 예산이 없어서 뭐 우왕좌왕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고 지금 그 코로나 예방 접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평택시에서? 뭐 접종하시는 시민들은 뭐 일 평균 몇 명 정도나 되죠? 백신 접종하는 것? 코로나 예방 접종은
코로나 예방 접종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요 상대분들 네네 이분들한테 지금 접종을 하고 있고요. 무료 접종. 네네 무료 접종입니다. 그 전에는 전 시민 대상으로 다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축소를 해서 이제 면역이 약해지신 기저가 그럼 기저질환 65세 이하 분들이 접종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비용 한 분도 없었나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병원에다가 가셔서 접종을 하시는 보건소는 걸로 안 예예 하고? 보건소에서 접종은 하지 않고요. 저희한테 병원 쪽으로 알선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네네네네. 그 사업 설명서 2026년 본회선 사업 설명서 보시면은 41페이지 41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이게 이제 국비 사업인데 국비 70% 이제 30%인데 이 교육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일부 희망하시는 시민들은 소방서에서 하고요. 초등학교 이런 데도 저희 보건소랑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뭐 위탁을 아니요. 하시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교육 차원에 같이 해서 하는 거고요. 그 심폐소생술 이거 응급처치 교육비에 대한 거는 그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의무 대상자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 위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그래서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다가 수탁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 올해는 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서는 450만 원으로 절감이 돼가지고 예산상 절감을 시킨 건지 아니면은 교육 지원에는 그런 단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도에서 이거는 지원해주는 사업 70대 30인데요. 네. 도도 예산이 좀 녹록지 않으니까 저기를 했으나 저희가 도하고 또 협의를 또 다시 해서 추가 간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추경 작업을 들어가 예정입니다. 추경으로다가 네네네. 나머지는 다시 올리시겠다. 네네네. 이 교육이 중요해요. 심폐소설 응급처치 교육이 성인들 위주로 해서 뭐 요즘에 멀쩡히 이렇게 거닐다가 길에 이렇게 다니시다가 쓰러지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이 골든타임 해서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주 이렇게 많이 그 고생들을 하시니까 또 사망까지 뭐 최후에는 사망까지들 하고 그러니까 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교육인데 예산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추경에는 다시 이거에 관련해서 45쪽 보시면은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대인데 이게 대당 300만 원 정도 가는 건가요? 대당 185만 원. 185만 원. 185만 원. 그러면 올해는 600만 원 예산 집행률이 97%니까 거의 다 집행을 했다고 보네. 몇 대? 올해는 2대. 4대인 건가요? 600만 아니요. 600만 원이 적혀 있어서. 본예산 2025년 25년대는 3대 설치했습니다. 3대. 예, 장애인회관하고 세교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서부문예회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금액이 한 대당 얼마라고 여쭤봤잖아요. 600만 원에 3대. 한 대당 185만 원인데 185만 원? 보관함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평균 2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네요. 세계동 행정보이센터. 그러면은 이 장애인 회관, 세계동 행정보이센터, 서부문화 회관 이렇게 세 대를 보급을 하셨는데 이거 관리는 복지센터나 그 문화회관 어느 분들이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지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관에서. 담당자.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분이 그 기계에 대한 장비며 관리며 이거를 다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한 분이 하세요? 네네.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뭐라 그럴까 뭐 병가나 뭐 휴가나 뭐 이렇게 신청이 돼서 공백 기간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제 다른 분을 어떻게 대체 인력으로 업무를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네. 저희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계만 보급하면 네, 알아서 관리는 담당자가- 그쪽에서 기관에서 쓰는 기관. 그거를 지금 현재 평택보건소에서 보급한 그런 뭐 센터라든지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 몇 대가 현재 평택보건소나 이제 일단 송탄보건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급 대수 현재 그다음에 그 관할 담당 성함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가 네, 요청 알겠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네, 네, 제가 네. 저희가 관리는 월 1회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관리자까지는 저희가 의무기간은 저희가 아니, 지급을 했는데 네. 사용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별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아무나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잘못되면 갈비뼈 부러지고 막 그러니까 그 숙련된 사람들이 이걸 다뤄야 되는 건데 이거를 보급을 했을 때 그 기관에서 그 센터에서 어느 분이 다루는지 제가 네.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 거라고. 뭐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 자료. 의원님, 저기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는 일반 민원인이 대여를 해가서 쓸 수도 있고요. 요 기기에 대한 뭐 배터리나 이런 거에 대한 거 소모품이라든지 아니면 전원이 꺼지지 않게 뭐 관리한다든지 그런 의미의 관리자고요. 요거를 사용하는 거는 만약에 저쪽 운동장에서 운동장 마당에서 그 누가 발견하시면 심장 충격기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갖고 가신 분이 거기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리자분이 꼭 긴급- 사용하시는 건 아닙니다. 긴급 출동에 대한 그런 그 통신망이 있어요? 요거는 기계가?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응급 장비 의무 설치 기간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좀 다중이 이용하시는 곳 많이 필요 사고도 좀 나겠다 이러시는 곳에 그냥 추가로 설치하는 거고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데는 여기 보건소에서 다 점검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도 다 점검되고요. 제가 뭐 이거를 보급을 안 했는데 보급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확인이 아니고 약 한 뭐 기계값이 185만 원에 관리 뭐 해서 뭐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제 지급을 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의회에 설치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 누가 갑자기 심장마비로다가 누워 있어. 그럼 사용할 줄 알아야 이 장비를 갖다 쓸 거 아니냐 이 얘기죠. 그 관리를 누가 해주느냐. 부사님은 누구든 네. 응급 상황에 접한 시민 누구든 사용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럼 그게 다 교육이 돼야 돼 있는데. 그 교육을 하고 그 있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죠. 심폐소생술하고 이거하고는 틀려요. AED 심폐소생술 사용법을 교육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 네, 저기 네. 하는 거하고 틀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요거는 거의 패드 같은데 그림도 다 있고 사용법이 생각보다 요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어느 부분만 해본 사람들은 쉬워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안종 분에 한해서 지도장님 이거 해보셨어요? 안종 뭐 자동 실습 안 해보셨죠? 아, 시- 그
마네킹에다 이렇게 배고 네네네. 해보시고 그랬어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그런 게 중요해요.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장 마비로다 이렇게 쓰러지시고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뭐 이런 뭐 환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골든 타임이 놓치면은 그 환자가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니까 그런 거를 기왕 예산을 편입을 해서 이걸 보급을 했으면은 누구나 그거를 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어느 시민이든지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53조 공공야간 심야약국 지정업도가 있어요. 여기 메디칼 세계로 약국하고 포송 종로 약국. 메디칼 세계로 약국은 남부권에 있는 건가요? 남부권?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장 통곡동에 있습니다. 포송 종로 약국은 이제 안중지소 네. 관할 쪽에. 그 여기는 뭐 그러니까 여기 시간을 보니까 10시부터 2길 01시까지 네. 매일같이 네. 매일같이.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시민들한테?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요. 또 약사회나 의사회 이런 데다 또 저기도 하고 또 일단 현수막 그런 데도 홍보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평택시에서 그 긴급 문자도 보내고 막 하잖아요. 그 SNS 그 홍보하는 거. 거기에 혹시 거기서도 나갔어요? 문자에서도? 최근에는 문자가 안 나간 것 같은데 공도 활용해서 그거 활용하셔야죠. 네, 다 활용하겠습니다. 그거는 평택 시민들이 다 보는 문자인데 예? 그런 데에다가 이런 비상 약국이라고 해야 되겠지. 응급 비상 약국. 뭐 응급실이 아니니까 병원이 아니니까는 응급 비상 약국 갑자기 필요한 약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요즘에는 뭐 GPS가 잘 돼 있어서 핸드폰에다가 딱 약국만 넣으면은 차가 그쪽으로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건 해 주셔야지. 다음은 건강증진과 129쪽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자기 역량 개발비에서 뭐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은 동률인데 420만 원. 이 예산은 여기 보니까 이제 대상자는 정신재활시설 3개소, 여기에 이제 종사자 14분, 1인당 30만 원, 연 1회. 이 돈을 지급하면은 이분들이 이 지급을 받아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네.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그러면 이분들은 이 시설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고. 네, 그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네. 보통 이런 분들은 근무 연수가 뭐 장기간인가요? 아니면 단기간인가요? 지금 재활시설 저희가 3군데 있는데요. 주로 이제 장기로 많이들 계세요. 장기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131쪽 보시면은 정신응급대응 이거는 이제 이번에 그 조례도 내고 했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 용인 쪽에 네. 어떻게 뭐 건수가 좀 있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 협약한 이후로 9명 정도 예, 등록이 되어 있고요.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3일간만 입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자가 7명, 여자가 2명. 그렇게 입원. 고생하셨네. 네. 마지막 151쪽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처우 개선비 이제 사업비가 있는데 840만 원. 이 사실 그 정신질환자분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아마 그분들도 나중에는 내가 미쳐버리겠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아마 농담적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금액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도미 사업이고요. 네. 이제 그분들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이제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라서 네. 더 이제 물론 뭐 부족하지만 부족하지만 차츰적으로도 도에서도 저희도 건의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또 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요.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우대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예산을 어려운 예산이지만은 짜서라도 이런 시설에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좀 처우 개선비를 좀 충분히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은데요. 또 우리 평택시 보건소가 우리 시민들의 그 예방 차원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요즘에는 그 자살이 우리 평택시도 낮지 않아요. 그 유족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제 시작이 올해부터 됐는데 그분들이 겪는 트라우마 이런 부분은 또 일반인들보다 자살률이 또 높다고 하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잘 좀 살펴서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그 유족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